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연통쾌 감동웃음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 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네요. 저는 딸 한 명이 있어요. 딸은 시집갔고 딸과 이놈의 사이가 제 사연이 주인공이네요. 사위될 놈, 인물도 훤칠하고 등치도 듬직하니 처음에 봤을 때 제 눈에 쏙 들었어요. 딸은 애가 워낙 순하고 바보 같을 정도로 사람을 잘 믿어 한평생을 딸 때문에 걱정했는데 애가 남자는 잘 데려온 것 같아서 안심했지요. 사위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좀 마음에 걸렸지만요. 왜 부모된 마음으로 딸이 그냥 회사 잘 다니고 안정적인 직업 가지고 있는 남자한테 시집가기를 원하잖아요. 사업하면 망할 수도 있고 또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직업이다 보니 걱정하는 게 좀 있었지만 워낙 사위가 잘해주기도 하고 장모한테도 믿음을 줘서 결혼을 승낙했지요. 아이고, 그런데 시집가면 잘 좀 살지. 사위가 사업체 키운다고 지네 신혼집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홀라당 날려먹고 경매에 집 넘어가고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신혼집 경매 넘어가는 거 막는다고 안간힘 썼지만 택도 없었지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완전 땅꺼지 상그지가 다 되어 마음고생하느라 살이 쏙 빠진 딸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결국 저는 딸이랑 사위한테 말했지요. 니네 이제 사업 같은 거 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아라. 이게 뭐하는 짓이냐. 도대체가 말이야. 섣불리 확장하지 말라고 사업을. 경기도 안 좋은데 불안불안하더니 속 썩는다 썩어. 더도 말고 그냥 내려와 살아. 규환 아저씨 알지? 간판일이랑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 분 있잖아. 규환 아저씨가 사무직 필요하다고 알아봐달라고 했으니까 딸 너가 거기 들어가서 일하고 자네는 장모 일 돕게나. 꽁으로 일하는 거 아니고 다달이 생활비까지 줄 테니 그냥 맘 편히 내려와서 살아. 나중에 올라갈 때 가더라도 여기서 일하면서 돈 모아서 올라가라는 말이야. 또 사업할 생각하지 말고 머리도 좀 비우고 라고 하면서 딸네 부부에게 말했지요. 오갈 데 없고 당장 돈 필요하니 얘네들도 마다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려와서 살았지요. 제가 1층 쓰고 애들 2층 다 내어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규환 사장님 사업체에서 중국에서 납품받는 자재가 잘못되었는지 어쨌는지 중국으로 회사 사람들이 넘어갈 일이 생긴 겁니다. 딸이 중문과 나와서 2학년 때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갔었기에 딸도 같이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딸이 집에 없게 된 것이었지요. 사위와 저만 집에 남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일이지 사위놈은 그냥 동네에서 힘쓰는 일을 도와주고 제가 밭일을 하는 거 잠깐 와서 살펴보고 완전히 그냥 한량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위놈 얼굴만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콱 한 대 쥐어받고 싶었는데 사업 홀라당 말아먹고 시골 장모네 집 내려와서 앉혀 사는 저 마음은 어떨까 싶어 꾹꾹 참았지요. 그런데 이놈이 얼굴에 철판을 깐 건지 맨날 허구한 날 동네 한쪽에 있는 다방에 가서 아가씨들이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모네 동네 와서 도대체 무슨 정신인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들 질도 안 좋고 타 남자들 붙잡아서 왕년에 한탕 해먹고 인생 바라질 대로 바라고 나이 먹고 써주는 곳 없으니 이 깡시골에 내려와 앉아있는 건데 엮여봤자 뭐 좋다고 거기서 돈 쓰고 실실대는지 열이 확 받치더라고요. 저는 사위놈이 거기서 놀고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쉬쉬하다가 밭일 하다가 슬쩍 옆집 할머니가 와서 말해주더라고요. 저기 저 다방에 사위 자식 실실대고 있는 거 아까 본 것 같은데 뭔 놈이 자식이 겁도 없이 장못대고 와서 저러고 있냐고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며 저 대신 열불을 내시더라고요. 전 그 이야기 듣자마자 바로 문제의 다방에 갔습니다. 문을 확 열자 바로 사위놈이 옆 소파에 앉아서 거기 아가씨 끼고 깔깔 웃고 있더라고요. 제 얼굴 보자마자 표정이 싹 굳어서 어버버 하는데 저는 귀때기를 잡고 질질 끌어냈습니다. 다방 앞에 있는 밭에서 새참 드시고 남은 그릇이랑 막걸리 주전자 들어서 사위놈 머리통을 깡깡 갈겼어요.
막걸리 조금 남은 거 튀어나와서 사위놈 얼굴에 튀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미쳤냐고 동네 망신이란 망신은 다 시킨다고.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남들 사위 잘 봤다고 사위가 오시면 영양제며 턱턱 사주고 근사한 곳 데려다 준다는데 아니 대체 이게 뭐냐고. 많이는 안 바래도 최소한 장모 앞에서 성실한 모습은 보여야 하지 않겠냐고 막 소리쳤어요. 고개만 푹 숙이고 아무 말 못하는 사위놈을 보니 진짜 눈물이 나는 걸 꾹꾹 참고 집으로 왔습니다. 사위놈 죄송하다고. 아내도 없고 시골에 아는 사람 없이 혼자 있다 보니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작아졌다고. 그래서 그나마 또래 사람들 있는 다방에 가서 이야기한 거지 절대로 여자 뭐 꼬시라고 하거나 나쁜 마음 먹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며 빌빌 기대요. 그래, 젊은 나이에 노인네들 늙은이들만 있는 곳에 왔으니 얼마나 답답했겠냐 싶은 마음에 그냥 가슴에 묻고 가려고 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놈의 촌동네 소문은 얼마나 빠른지 누가 중국에 있는 딸한테 이 사실을 쪼로로 연락을 했나 봅니다. 그날 저녁에 바로 딸내미가 전화와서 이혼을 하냐마니 미쳤니 정신이 있냐마니 하면서 대판 싸우더라고요. 사위놈은 기가 팍 죽어서 집에 박혀만 있었고요. 며칠 후 출장 갔다 온 딸이 집에 들어오고 냉기가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찌저찌 해서 사이가 좀 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딸내미는 남편한테 정내미가 떨어졌는지 입을 쭉 내밀고 불만인 표정을 계속 지었지만요. 그렇게 사위놈이 딸내미와 저한테 크게 혼나고 그 뒤로는 저를 곧잘 도와주더라고요. 뺀질뺀질 안 거리고 같이 밭에 나가서 일 돕고 새참도 먹고 약간 어색했던 사위와의 관계가 좀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사위가 밭에 나가니 동네 사람들과도 부쩍 친해졌고요. 항상 동네 아줌마들이 일하러 나오면 따라 나오는 여자애가 있어요. 성인이긴 한데 약간 모자른 애예요. 애 엄마가 아기 가졌을 때 실수로 술을 먹어서 잘못되었나? 그랬나? 뭐 그런 소문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이상한 애는 아니고 그냥 좀 특이한 아이였지요. 하여튼 애 낳고서 애 엄마가 도망가고 애 아빠가 여기 내려와서 애를 키우는데 그냥 방치하다시피 키운 거지요. 애는 이쁘장하고 생긴 건 멀쩡해요. 장애 등급 받은 거나 뭐 문제 있는 건 아닌데 말하는 거 보면 평범한 그냥 여자애인데 가끔 정신이 너무 산만하고 또래 여자애들보다 좀 눈치가 없다고 해야 하나? 그냥 어른이 있던 말던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이 친해지고 싶으면 말 걸고 친구하고 자유분방한 애예요. 애가 착하고 방실방실 웃으니 다들 좋아하고 챙겨주었고요. 부모가 잘 케어를 안 해주니 학교도 안 가고 계속 동네에만 커서 불쌍하다고 하며 다들 맛있는 거라도 있으면 하나씩 주려고 했고요. 그런 애가 동네에 젊은 사람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밭일 도와주러 온 사위놈을 보자마자 나무 밑에서 누우며 사탕 먹고 있는 것도 내던지고 막 달려와서 뒤에서 팍 하고 앉더라고요. 사위는 깜짝 놀랐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니 제가 대충 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잘 좀 대해주라고 하며 마무리했지요. 그렇게 첫 만남 이후로 곧잘 둘이서 놀더라고요. 새참 먹으러 오두막에서 다들 모일 때 꼭 사위놈 옆에 그 애가 앉아있고 그냥 누가 봐도 사춘기 소녀가 시골 놀러온 도시 아저씨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저러다 말겠지. 선만 넘지 말고 애한테 괜히 상처 주지 말아라 하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사위놈도 한번 딸이랑 저한테 여자 문제로 된탕 호되게 혼나서 그런지 무뚝뚝하게 반응하고 그냥 챙겨줄 때만 챙겨주고 선을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제가 피곤해서 그런지 1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자꾸 꿈결에 노랫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가 섬그는 애굴 따라가서 아기는 혼자 남아 라는 노래가 계속 반복되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꿈꾸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며 선잠을 잤어요. 다음날은 피곤해서 잠에 골아떨어져 노랫소리를 듣지 못하고 푹 잤고요. 그런데 유독 제가 잠을 푹 잔 그날 딸내미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출근할 때도 얼굴이 잿빛에 퇴근하고 나서도 저한테 할 말이 있는데 꿀먹은 병아리처럼 꿍 하더라고요. 애가 왜 이러나? 어디 아프나?
나중에 한번 얘기 좀 해야겠다 하고 잠에 들었는데 아니 또 노랫소리가 자꾸 귓속으로 들리는 겁니다. 아기는 혼자 남아 아기는 혼자 남아 자꾸 이 부분을 반복하는데 이게 뭐야 하고 눈이 저절로 떠지더라고요. 일어나서 노랫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그때 위층에서 사위가 살금살금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야밤에 어딜 가는 거야? 어디가? 하고 물어보려다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도 하고 왠지 그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사위는 그렇게 밖을 나갔고 그제서야 그놈의 노랫소리가 뚝 하고 끊기더라고요. 밖에 담배 피러 갔나?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5분 10분 시간이 계속 흘렀는데도 사위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상하기도 하고 잠도 안 오길래 슬금슬금 걸을 겸 신을 신고 밖에 나갔어요. 집 주변을 한 바퀴 쭉 도는데도 사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놈 자식이 이 야밤에 시골밤이 얼마나 위험한데 겁도 없이 나가나 하며 걱정하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애가 혹시 밭에 나갔나 싶어서 밭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런데 밭에 가까워질수록 아주 희미하게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이게 뭔 소리야? 하며 주춤했어요. 시골에 사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시골은 밤이 되면 정말 너무 깜깜해서 원래 아는 길이라도 정말 무섭습니다. 더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팍 하며 제 어깨를 치는 겁니다. 너무 놀라 비명도 안 나오고 온몸이 굳은 채로 뒤를 돌아봤는데 아니 땀을 뻘뻘 흘린 딸이 뒤에 있는 겁니다. 엄마 왜 여기 있어? 설마 엄마도? 라며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죠. 아니 자꾸 밖에서 노랫소리가 들리길래 잠에서 깼는데 사위가 밖에 나가더라고. 이상하잖아. 걱정도 되고 라고 하니 딸이 갑자기 표정이 굳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잘 들어. 나 이 새끼랑 이혼할 거야. 얘 지금 바람났어. 바람나서 그 여자랑 그 짓거리 하러 나간 거라고. 엄마한테 말 못한 게 있는데 남편 새끼 얘 여기 시골 내려오기 전에도 여자 나오는 술집 갔다가 나한테 걸려서 대판 뒤집어졌거든. 그런데 그 벌은 못 고치고 이 깡시골까지 내려와서 다방에 결국 그 여자애랑 나 몰래 만나고 있더라. 왜 걔 있잖아. 행동 좀 산만하고 엄마 일하는 밭에서 같이 알게 되었다고 착하다고 칭찬한 그 모자른 여자애. 걔랑 따로 연락하더라고. 진짜 그 노랫소리 그 여자애가 남편 밖에서 기다리면서 낸 소리야. 지금 둘이 개짓거리 하러 밖에 나간 거고. 나 그거 어제 남편 문자 보고 안 거야. 일단 잡아서 증거든 뭐든 남기고 개차반 만들려고 라며 분통과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터뜨린 겁니다. 사위놈이 시골 내려오기 전에 몰래 여자 만난 것도 몰랐고 그동안 다방 갔던 것도 바람기를 못 참아서 간 거라니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딸은 사위의 불륜 현장을 덮치기 위해 그 깜깜한 길을 걸었습니다. 멀리 가지도 않았는데 밭 근처 오두막에서 그 짓거리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역겹고 토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를 못 참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씨앙놈들아 뭐하는 짓이야? 라며 욕이란 욕은 다 뱉고 냅다 달려갔습니다. 사위놈이랑 뒹굴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보니 그 애가 맞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사위놈 얼굴을 손바닥으로 팍팍 때렸습니다. 딸은 그 여자의 머리채 잡고 미친년이니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 돌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니 잘 대주기로 유명하다더니 내 남편한테까지 그러니 뭐니 하면서 욕했고요. 사위놈은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아니 그냥 오해예요. 그냥 날이 더워서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 같지도 않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딸이랑 제가 사위놈을 저 패고 있는 사이 그 여자인 틈타서 도망갔더라고요. 저랑 딸은 사위놈 아구랑 귀때기를 질질 잡고 끌어왔습니다. 소똥 모아서 비료 만드는데 가스도 안 빠진 고약한 냄새 나는 곳에 사위놈 팽개치고 먼지 나도록 화풀이하고 맨손으로 덩어리 진 똥 잡아서 사위 얼굴에 덕지덕지 바르고 귓구녕에도 쳐넣었습니다. 그렇게 명품 좋아해서 팬티까지 명품으로 입는 사위는 팬티에 똥칠까지 해주었네요.
그리고 집에 가서 사위는 물건이란 물건은 다 밖으로 던져버리고 쫓아냈어요. 그 와중에 제 명품 외투는 지킨다고 바로 줍는 모습을 보고 열받은 딸이 경찰에 전화해 사위를 신고했습니다. 공연 음란죄로 신고할 테니까 잡아가라고, 빨리 잡아가라고 하면서 전화했고요. 사위놈이 전화기를 뺏으려고 하길래 제가 손바닥으로 입맛박을 밀쳐버렸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이 왔고 사위놈 피의자 신분으로 이미 동행해서 끌려갔네요. 사위가 눈에 안 보이자 저와 딸은 온몸에 힘이 풀려서 엉엉 울었고요. 한바탕 폭풍우가 지나가니 그제서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집과 주변이 보이더라고요. 딸에게 나중에 들어보니 그 모자란 여자애 학교를 안 다닌 게 아니라 퇴학당한 거라고. 하도 남자애들이랑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해서 거의 반강제로 나온 거고 원래 알 사람은 다 알았더라고 하더라고요. 배실배실 웃고 착한 줄 알았던 애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말이 많고 소문이 빨리 도는 시골이라 모르는 게 없을 줄 알았던 저인데 충격이었지요. 그렇게 저와 딸은 마음을 추스리고 저는 반일도 내팽겨친 채 딸 이혼 준비를 도왔습니다. 동네에는 이미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개창피를 당했고 저는 동네를 떠날 마음으로 내놓을 거 다 내놓고 시내에 있는 큰언니네 집에 딸이랑 같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그 동네에 살고 싶지도 않았고 다 내려놓고 시골 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위놈은 개망신을 당하고 어디 고시원에 들어가 골골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일이 터진 후 저와 딸내미가 사돈네에 찾아가 한바탕 뒤집고 난리를 치고 왔고요. 그 집안에서도 워낙 사업하느라 돈도 많이 빌리고 속을 썩여서 거의 내놓은 자식인 것 같더라고요. 이혼 소송할 돈도 없었던 아들내미 도와주지도 않고 나 몰라라 했다네요. 하여튼 지금 사위놈 고시원에 짱 박혀서 완전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살고 있네요. 아직 이혼 소송 끝나지 않았어요. 짐승만도 못한 사위놈 천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골에 집이랑 땅 해결할 것도 있고 소송이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두서없이 마무리했는데 나쁜 놈은 벌받고 평생 죗값 치르며 살게 하고 싶습니다. 소송 끝나면 그 이후 이야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 살다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사위놈이 지옥불에 떨어지길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